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3회차 학교론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재난법 문제예요. 그죠? 1번에 가보세요. 1번에 가보시면 재난법 문제 나와 있죠. 자, 재난 현장에서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의 긴급구조 현장 지휘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고, 그죠? 제가 무조건 통으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재난 현장에서 인명 탐색 구조 들어가 있고요.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 조치 들어가 있었죠. 여기 디귿번에 가보면 부상자가 아니고 사상자였잖아요. 그쵸? 치사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치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 자원의 관리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미음번 보세요. 재난구조기관 및 재난구조지 아니죠, 여러분들. 재난구조기관이라는 게 어딨어? 긴급구조. 그죠? 그리고 긴급구조지원기관. 그러니까 이게 다 긴급구조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지금 맞는 게 기억, 니은, 리을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실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부여 이런 게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지원기관도 들어가 있죠. 지원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뭐 임무부여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 접근 통제, 그죠?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연기에 대한 설명이고,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연기의 이동 속도는 수평, 실내 계단, 수직 공간 순으로 빠르다. 자, 지금 여기 갔을 때 수평, 실내 계단, 3. 잘못됐죠. 그죠? 맞습니까? 일단 1번이 벌써 잘못된 거고요. 2번 보십시오. 연기의 감광 계수가 증가할수록 가시거리는 짧아진다. 두 개는 서로 반비례한다. 중성되는 실내 화재 시 실내와 실외에 압력이 같은 면을 얘기한다. 오케이. 됐죠? 자, 네 번째. 굴뚝 효과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내부의 더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그리고 외부의 차가운 공기는 안쪽으로 유입이 되는 현상이다. 라고 제가 굴뚝 효과에 대한 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맞나요? 1번 봐봐요, 여러분들. 산 알칼리 소화기는 가스계 소화기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액체계. 그래서 물산 강포. 여기는 다 뭐예요? 물소화기죠. 물소화기. 그러니까 수계 소화기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 보십시오. CO2 소화 설비는 화재 감지기, 선택 밸브, 방출 표시 등 압력 스위치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동력 제어반? 이 동력 제어반은요, 일반적으로 수계 소화 설비. 아셨죠? 그럼 가스기에는 그냥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제어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어반이라고 들어가 줘야지 동력 제어반은 따로 아니다. 그래서 수계는 물을 쓰는 소화 설비에는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그냥 제어반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가스계는. 세 번째, 슈퍼비조리 판넬.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성 요소이다. 맞죠? 제대로 들어가 있죠. 또 일제. 4번, 순환배관은 옥내수화전 설비의 펌프 최절 운전 시 수온 하강이 아니고 상승 방지.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몇 번으로?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보세요.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고려시대에는 화통도감을 신설했고 금화관리자를 배치했다. 고려시대 특징 맞습니까? 맞죠? 니은번. 조선시대 세조 8년에 수성금화도감. 여러분들 이 수성금화도감은
세종이죠, 그죠? 세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못된 거고요. 디귿번 1925년에 우리나라 최초 소방서인 경성소방서를 설치했다. 맞죠, 요거. 리을번 1945년에 중앙소방위원회 및, 자, 요 중앙소방위원회는 1946년. 맞나요? 그리고 집행기구로 1947년에 중앙소방청을 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맞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억하고 디귿밖에 없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백드래프트 문제네요. 백드래프트. 자, 백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1번 맞나요? 벌써 틀린 게 완전 연소가 아니죠. 백드래프트는. 맞습니까? 불완전 연소잖아요. 자, 이산화탄소 아니죠. 그죠? 지금 맞게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아, 맞잖아 여러분들, 그지? 두 번째, 화재 진압 시 지붕 등 상부를 개방하는 것보다 출입문을 먼저 개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술이다. 출입문을 개방하는 게 아니죠. 자, 3번,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출입문이 아닌 계급으로 연기를 일순간에 바깥쪽으로 배출을 해줘야 폭발력을 억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4번, 연료질병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 산소가 일시적으로 다량 공급됨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뭐다? 환기지배요. 맞습니까? 그래서 연료지변 백드래프트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입니다. 6번.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류 위험물인 알칼리 금속의 거산화물은 건조사. 맞죠? 왜냐면 이 무기거산화물 같은 경우는 제가 주수하면 산소가 나온다. 그리고 발열을 한다. 두 번째, 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은 건조사. 자, 알키랄 음륨 3류에 이것도 물이 아니고 요 금소성 강하니까 대부분 건조사. 알코올은 내알코올포.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왜냐면 얘가 수용성유리잖아요. 알코올이 대표적인.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7번 볼까요? 화재조사 보고규정 문제입니다. 그죠? 자, 지금 건물 동수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별표에 가보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가보면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을 격벽으로 방해구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화 구조의 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약간 견뎌주는, 그죠? 격벽,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같은 동으로, 왜냐면 이거를 확실하게 나뉘었다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두 번째,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실을 만들어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기타 건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건물과 같은 동으로 본다. 맞죠? 이것도. 세 번째,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한 동으로 하고요. 건널복도로 둘 이상의 동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절반으로 분리해서 제가 각동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이나 비막이 등의 덮개가 있다. 그럼 그 밑을 이제 사람들이 통로 등으로 사용하면 이게 같은 동이 아니고 네, 다른 동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른 동으로 보는 경우가 거기 제가 해설에 가보면 넣어놨어요. 그래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하셨죠? 그래서 다른 동으로 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목조,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내화조 건물인데 옥상에 목조나 방화조 건물이 있으면 두 개를 별도로 봐줘라. 근데 뭐 기능상 하나로 연결된 경우는 뭐 하나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뭐 내화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목조나 방화조 건물을 별도 설치했을 때는 또 이거를 별도로 본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동으로 보는 경우와 우리가 이제 같은 동으로 보는 경우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 1, 2, 3번이 다 같은 동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니까 정리를 좀 문제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옳은 것은.
자, 누구누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뭐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누가? 행안부 장관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어디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죠? 자, 뭐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아니죠. 그죠? 특별재난지역은 어차피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왔던 문제를 약간 가로만 위치를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게 제가 낸 문제고, 9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조직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꼭 맞는 것도 다 보셔야 된다. 조정의 원리. 분업 전문화된 조직 내 각 구성원의 개별적 노력을 통합화한다. 오케이. 업무 조정을 해줘라. 두 번째, 계층제, 상하 등급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세 번째, 명령 통일은 2인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는 게 아니죠. 한 명이서 말해도 짜증나는데, 위에서 시키면. 아니야, 여러분들? 직장인들 다, 그죠? 공감하시죠? 그죠? 한 명이 시켜도 짜증나는데, 두 명이, 그것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어우,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은 통일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2인이 아니라고요. 1인. 통솔 범위의 원리. 이거는 우리 조직 단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죠?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유효하게 통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블레비 문제입니다. 블레비 현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다 고르시오. 자, 기억 보십시오.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증기온 폭발과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이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는 블레비, UVC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블레비는 밀폐계고 증기온 폭발은 개방계라는 차이가 있긴 하죠. 그죠? 요게 이제 차이점이다. 오우,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니은번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화학적 폭발이 물리적 폭발로 이어지는 현상이라 폭음을 동반한다. 지금 폭음을 동반한다라는 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폭발로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가 바뀌었죠. 물리적이 뭘로 가는 현상이에요? 화학적으로 가는 현상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 디귿번 블레비의 규모는 파열 시 액체의 기화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죠? 탱크의 안에 액화가스 저장량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액화가스 저장량에도 크게 차이가 있죠. 그죠? 직접 열을 받은 부분이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인장 강도를 초과할 경우 기상부에 면하는 지점에서 파열하게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 리을만 맞게 되는 거죠. 기억 리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블레비에 대한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혼합장치 문제입니다. 자, 혼합장치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 무슨 프로포셔널을 물어봤냐면요. 라인 프로포셔널을 찾아라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그림에 봤을 때 얘가 라인. 가장 간단한 거. 그죠? 자, 여기 농도 조절 밸브 있고 2차 측으로 나갔던 게 다시 1차 측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얘 이름이 뭐예요? 펌프 프로포셔널이죠. 펌프에서 물이 나가고 가압수를 돌려서 약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죠? 가압수의 압력이 약재를 위로 밀어주고 있죠. 얘가 뭐예요? 프레저죠. 그죠? 자, 얘는 뭡니까? 탱크가, 지금 탱크가 아니고 이 펌프가 두 대가 달려 있습니다. 프레저 사이드. 맞나요? 그럼 지금 라인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이렇게 골라주시는 문제입니다. 그림이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림도. 다음 12번입니다.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단계별 조치사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예방 단계래요. 지금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국가 핵심 기반의 관리. 오케이. 대비 단계. 이거 제가 그냥 동그라미 칠게요. 대응 단계. 복구 단계에 갔을 때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응급 부담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특히
T 응급부담은 어디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응 단계에서 하는 거죠.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MOC에 대한 문제입니다. MO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문제로 정리하면 돼요. 하한계에 의해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된다. MOC는 그래서 산소 몰수에다가 하한계. 맞죠? 2번. 부탄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는 10.5%이다. 부탄은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 몰수가 매 F/V 왔을 때요. 얘가 6.5몰이 필요하죠. 여기다가 부탄은 1.8, 1884. 하한계가 1.8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11.7%. 잘못됐죠. 이 10.5%는 얘의 최소 산소 농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메탄은 10%고요. 세 번째, 완전 연소 반응식의 산소 몰수에 의해 최소 산소 농도가 결정이 되고요. 연소할 때 화염이 전파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우리가 MOC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14번. 1기압 20도 조건에서, 자, 지금 압력 1 atm, 온도가 20도인 조건에서 에탄 2메타3승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 부피는 몇 메타3승인가 그랬어요. 그죠? 메탄하고 에탄만 써볼까요?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랬고, 그죠? 얘는 이렇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에탄이래요. 에탄. 얘가 에탄이죠. 그럼 얘가 지금 2래요. 2. 그럼 얘보다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그럼 여기가 몇이 됩니까? 7.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7메타3승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1몰 기준인지 2몰 기준인지 또는 1메타3승 기준인지 2메타3승 기준인지 꼭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몰 기준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1메타3승 기준인 걸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2몰이나 2메타3승을 했을 땐 양변에다가 꼭 2씩을 곱해줘야겠죠. 그쵸? 오케이. 자, 15번.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가연물의 종류, 촉매 존주의 유무와 농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산소량, 영향 미칩니다. 가연물과 환원제의 당량비, 요게 이제 혼합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또는 조성비. 얘네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적절히 섞여 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가연물과 환원제. 환원제도 뭐예요? 가연물이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환원제보단 얘가 들어가야죠. 공기, 산소.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못됐다라는 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연소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미연소가스. 미연소가스에 대한 게 있다 그랬죠? 열전도율, 밀도, 그죠? 뭐 비열. 이게 다 미연소가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연소가스의 열 전도율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공통적으로 연소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커진다. 자, 밀도는 작을수록, 비열은 작을수록, 그쵸? 이럴수록 우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연소 속도가 빨라지는 요인으로 고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자, 다음 16번입니다.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화학적 폭발은 물질의 상태가 변하거나 온도, 압력 등 조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물리적 폭발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잘못됐다. 분해 폭발은 산소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발열 분해하는 반응 물질에서 발생하며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시아나수소 등이 있다. 오케이. 폭연은 폭갱보다 폭발 압력이 낮으며 폭연은 화염 전파 속도가 아음속, 폭갱은 초음속. 분모 폭발은 액체가 무적 상태에서
조연성 가스, 산소 중에 분산되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불이 붙어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 맞는 거죠. 옳은 보기가 되는 거고 요게 잘못된 보기가 된다. 자, 17번 볼까요? 17번. 소화 방법에 대해 옳지 않은 설명을 다 고르래요. 옳은 거 고르는 거 아닙니다. 기억번 보세요. 질식 소화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여 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미 잘못됐죠. 맞나요? 니은번. 냉각 소화가 가능한 약재로는 물, 강화액, CO2, 할론. 얘네들은 다 뭐가 가능해요? 냉각. 가스계에도 냉각이 제가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잘못된 거고 요거 맞는 거고. 피복수화는 비중이 물보다 큰 비수용성 유류화제. 중유죠, 중유. 중유화제 시 무상주수하여 소화하는 방법이다. 얜 피복보다는 유화. 리을번. 부촉매 소화는 가스화제 시 가스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제거. 그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 약재론은 아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소화론이나 18번째 마찬가지. 물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냉각과 질식을 기대할 수 있다. 그죠? 냉각, 질식 다 기대할 수 있죠. 2번. 분무상으로 나갔을 때 B급과 C급 다 적응성 있죠. 3번. 물은 비열과 기화열 값이 크죠. 그래서 냉각 소화 효과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4번. 수용성 가연물인 알코올, 에테르, 에스테르 등으로 인한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다가 아니고 있을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수용성에서는 물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19번. 피난구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봅시다. 1번. 1번 맞나요? 공기안전 매트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보시면 돼요.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렸을 때 충격을 흡수해서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 두 번째, 거실 통로 유도 등이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자, 이런 장소를,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를 우리가 거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요런데 또는 이제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다. 피난 방향 명시되어 있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통로 유도등이란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객석, 뭔가 이상하죠? 계단 통로 유도등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객석 유도등이죠. 그죠? 객석 유도등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통로나 바닥, 벽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하는. 영화관 같은 데 가보면 있다 그랬죠. 그죠? 승강식 피난기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동 하강하고 스스로 하강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기기를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실내 화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 1번에 가보면 이게 초기거든요. 건물 내 가구 등이 독립 연소하고 있으며 다른 동으로의 연소 위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백색 연기가 일어나다가 성장기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진행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뭘로 바뀌냐면 흑색 연기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잘못됐다라는 거, 내 말은. 아셨습니까? 요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 흑색 연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를 봐서 확실하게 맞으면 얘를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시면 최성기 산소가 부족하여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다량 발생되며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 그러니까 연소가스 및 미연소가스 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80%가 소진된 시점이 감택이고 요때 백드래프트 발생할 가능성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자, 21번째 보겠습니다. 이송 거부 절차 사유가 아닌 거. 내가 꼭 구급을 해줘야 되는, 그죠? 상황이 아니면 굳이 구급을 안 해줘도 된다 그랬죠. 타박상 안 해줘도 됩니다. 만성질환자 검진, 입원 목적 안 해도 돼요. 원래 가는 사람이니까.
단순 치통 안 해줘도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가보십시오.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술에 취한 자. 야, 자극을 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이 사람이. 또는 술에 취했는데 외상이 있대요. 그러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맞죠, 여러분들? 2번이죠. 뭐 술 먹은 건 술에 먹은 거고, 술을 먹은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자,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22번. 다음 중 정전기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공기 이온화. 네, 대표적인 방법이다. 접지 또는 본딩. 이런 것들 다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기의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도체 물질, 그쵸? 요거 부도체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공기 상대 습도를,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60이 아니고 제가 몇 프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70%. 23번.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중앙위원회에 대한 심의사항,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의사항이 아니고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그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 한 명을 두는데 그 간사는 제가 행안부 장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행안부 장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이렇게 대행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24번입니다.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의 화염이 전파하는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소 범위란 가연성 혼합기에 점화를 했을 때 화염이 지속되는 범위. 2번 연소 범위란 가연성 가스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의 기준으로 상하한계, 상하한계가 차이가 클수록 연소 범위 넓어지죠. 3번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연소가스는 아세틸렌이죠. 이산화황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스고요. 연소 범위는 충돌횟수 증가에 따른 혼합 비율 범위로서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이것도. 자, 이제 25번.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대요. 11층 이상의 건물에서 자탐 설비의 음향장치가 울려줘야 되는 범위는, 자,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원하는 건 얘가 무슨 경보 방식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선 경보 방식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얘는. 그럼 우선 경보 방식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발하층 및 그 직상 몇 개 층? 4개 층에 경보하는 방식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4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된다. 맞나요? 3회차 문제도 여러분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익숙한 문제들이고 여러분들이 틀린 거 위주로 해서 내가 뭐가 모자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모의고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오늘도 이게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그죠? 벽 상태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강의를 또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이제 법규 3회차도 오늘 해담 및 해설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